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6강 시간으로서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첫 번째 시간으로 1. 자격취소 2. 자격정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처분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법규에 따라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법할 경우에 행정소송 또는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의 행정처분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격취소, 두 번째 자격정지, 세 번째 등록취소, 네 번째 업무정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자격취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취소 첫 번째, 취소를 누가 쓰는가? 취소권자입니다. 자, 자격취소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두 번째, 처분 대상자. 누구를 처분할 것인가? 누구를 자격 취소할 것인가? 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자, 세 번째, 사전 절차가 있어요. 사전에 하는 절차. 바로 청문입니다. 청문, 물어보는 거죠. 그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이 공인중개사 처분 대상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는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자격 취소 사유는 절대적인 것만 있을 때, 절대적, 상대적인 거 없고요. 이 경우에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무조건 자격 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자격 정지 처벌을 받고 자격이 정지됐어요. 자, 정지.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원 임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법,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등 이게 내용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번조 및 횡령, 배임 등을 말합니다. 이런 형법 114조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 물론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 금고 이상이니까 징역형도 해당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점거 이건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자격을 시도지사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격 취소 5번째입니다. 자, 자격 취소가 됐으면 자격증을 반납해야죠. 자격증 반납.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의 반납.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기재를 사유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자격증 반납 규정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반납을 안 해.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가 역시 7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를 제출 안 했어.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 취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격정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먼저 자격정지 처분권자. 누가 처분을 하는가? 자격정지 처분을.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처분 대상자. 그럼 누가 처분을 받는가? 자, 처분 대상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사전 절차로서의 청문은 없습니다. 사전 절차 없고 청문 없습니다. 네 번째, 자격정지 사유. 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격정지 사유. 요 자격정지 사유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암기해야겠다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처음 공부하실 때는 개념 잡는 위주로 가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다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보면 자격정지는 정지할 수 있답니다. 즉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임의적 정지 처분 사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여러분들 꼭 공부할 때 암기하시라고 중요한 글자들만 제가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둘, 임, 확, 서, 그 다음에 거, 지, 금. 자, 이렇게 둘인, 확서, 거짓금이 있는데 이걸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둘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겁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두 번째는 둘인, 인장 등록과 관련된 거예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인장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확인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 때는 서명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명을 안 했거나 날인을 안 했거나 또는 서명 날인을 다 안 했거나 다 해당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거는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이것도 요 서명은 4번의 서명은 아까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 하지 않은 거고, 요거는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짓은 바로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격정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자, 이건 금은 금지행위의 금입니다.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자, 금지행위, 매무수거, 부단, 관직상투, 여기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자격정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인, 확서, 거짓금, 요 자격정지 사유는 꼭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등록관청에
통보 의무예요. 통보 의무.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이 등록관청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이 중에 하나의 행동을 했어요. 뭐 두 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죠. 그래야 시도지사가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있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는지. 자, 먼저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의 처분권자는, 자, 처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처분권자는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그런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그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격증을 교부한 곳하고,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자격 취소 자격정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는 그 등록관청이 있는 소재지, 예. 소재지하고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같지가 않아. 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 이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 자,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합니다. 자, 이쪽에서 모두 이행을 해요. 자, 모든 절차를. 그러면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요.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두 이행한 이 내용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이러이러한 자격정지 취소 또는 자격정지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자라고 했으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 알아보고 이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자, 정지 처분은 해당 없고요. 이제 취소, 자, 자격 취소를 했어요. 시도지사가. 소재지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다음에 통보를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자격 취소를 했을 경우, 자격 정지는 해당 없고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자, 이건 5일 이내에, 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고를 하고요. 보고.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자격 취소의 경우는 이렇다. 그 자격 정지하고 취소의 절차는 똑같은데, 취소한 경우에 한해서는 5일 이내에, 취소한 날부터 그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인 중개실무 제26강 시간이었고,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